안녕하십니까. 스부뱅TV의 변형입니다. 오늘 강의는 전 시간 강의와 좀 이어지는 관련된 내용이 좀 있는데요. 법인을 갖다가 방문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법인 정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대표님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 법인 정관을 갖다가 확인을 갖다 했을 때는 잘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안 돼 있는 경우가 한 95%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관 변경, 재발 이 관련된 내용 중에서 반드시 이것만은 따져 보셔야 될 부분, 세 가지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강의의 주제. 첫 번째, 법인 정관의 이해와 그리고 공증에 대한 기준. 두 번째, 법적으로 보호받게 될 이 등기사항이 등기가 돼 있어야지 법적으로 보호받고 안 돼 있으면 보호받지 못하는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 회사의 정관은 제대로 돼 있는지 등기 내용을 한번 제 강의를 갖다 듣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입니다. 우리 회사가 정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등기부 등본을 갖다가 발급을 갖다 하다 보면은 그 내용, 즉 정관과 등기부 등본상의 등기 내용이 둘 다 있어야지 법적인 어떤 보호를 갖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제가 좀 과장된 부분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법인 95% 이상이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경우가 이 경우일 겁니다. 즉, 그 옛날 우리가 이솝우화의 돼지 삼형제의 교훈, 집을 졌을 때, 어떤 벽돌로 집을 졌을 때 어떤 비바람에도 튼튼했던 그 내용의 교훈을 잊지 말자는 내용인데요. 이런 관련된 대상은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그 관련된 답은 주식회사입니다. 법인 정관에 대한 부분을 갖다 많이 말씀을 갖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관이 뭔지에 대한 부분은 굳이 이 자리에서 설명 갖다 안 드리겠습니다. 법인 정관이라고 하면 절대적인 기재사항, 그리고 상대적인 기재사항, 그리고 임의적인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즉, 정관에는 어떤 그 회사, 즉 사단법인의 어떤 조직 활동을 갖다 정한 근본 규칙을 정관이라고 하는데, 설립을 위한 정관에는 기본적으로 임의적인 기재사항과 절대적인 기재사항이 있는데, 법적으로 정관상에 이런 부분을 갖다 꼭 넣어야지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상대적인 기재사항입니다. 정관을 갖다 따져보고자 할 때는 어떤 절대적인과 임의적인 부분과 그리고 상대적인 기재사항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관은 공증을 갖다가 받는 게 좋을까요? 안 받는 게 좋을까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상법에는 정관에 관련된 부분이 자본금 10억 이하면은 굳이 공증을 갖다 받지 않아도 어떤 주주총회의 의사록이나 이런 절차와 근거를 갖다가 잘 비치해 놓으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예전 강의 시간에도 몇 번에 걸쳐서 안내한 내용인데요. 정관 개정 시 어떤 체크리스트 관련된 부분을 제가 수시로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목적, 그리고 주식의 종류와 규정, 발행 주식의 총수, 주식 양도 제한의 규정, 기타 등등, 그리고 임원에 대한 급여, 상여, 정기사여와 성과급 상여, 그리고 퇴직급여, 그 지급 배수, 그 유족 관련된 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갖다 말씀을 드렸는데, 정관 개정 시에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상대적인 기재사항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반드시 등기 내용에 들어가야지 법적인 보호를 갖다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 강의를 갖다가 듣고 계시는 법인 대표님들, 그리고 또한 법인 대표님들의 어떤 특수관계인들 같은 경우는 이 내용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한번 꼭 반드시 인지를 갖다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정관과 그리고 등기부 등본상에 이 관련된 내용이 같이 등기가 되어 있어야지 효과를, 법적 보호를 갖다 받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주식 양도의 제한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앞전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하지만 회사 정관의 규정으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승인을 갖다 봐도 양도할 수 있는 제한 규정을 갖다가 둘 수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 정관에 우리 회사의 주주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승인을 갖다 얻어서 주식을 갖다 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갖다가 두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관련된 내용 기점으로 해서 14일 이내에 등기소에 방문을 해서 등기를 갖다 반드시 해야지 이 관련된 내용의 효과를 갖다 볼 수 있습니다. 정관에는 들어가 있는데 등기사항이 안 돼 있다. 그건 절대로 효과를 갖다가 보호를 갖다 받지 못한다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익소각, 즉 주식소각 관련된 등기 내용 또한 정관과 등기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서 주식을 갖다 소각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갖다 두는 경우에는 그 사항도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관에 14일 이내에 등기를 갖다 해야 하지, 이 관련된 부분이 어떤 정관에만 있고 등기사항에 등기공고를 갖다 발급을 했을 때 이 내용이 없다 하면 이 또한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된 등기. 이게 스톡옵션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스톡옵션 규정을 갖다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정관에 스톡옵션 관련된 규정을 갖다가 규정을 하고, 그리고 2주 이내에 법인 등기부에 이 관련된 등기를 갖다 해야 합니다. 회사의 정관에는 이런 규정이 있으나 등기사항에 관련된 부분에 없었을 때는 이 또한 등기관이 기타 등등의 이유로 어떤 변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발견을 갖다 했을 때는 그 발견될 이유부터 일수로 계산을 갖다 해서 최대 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도 처해질 수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상에 어떻게 샘플이 등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갖다 띄워보다 보면은 이런 부분이 되어 있죠. 상호, 본점, 공고 방법, 한 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발행한 주식의 총수, 자본금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임원에 대한 관련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등기를 갖다 언제 했는지, 이 임원에 관련된 부분은 중임등기 같은 경우, 투임등기 같은 경우는 3년이 되는 시점에서 또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갖다 드렸는데요. 대부분의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갖다 발급을 하면 이 내용 이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된 관련된 부분은 이 등기부등본상의 한 장, 그 다음 장에 이런 내용이 지금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주식 양도의 제한 관련된 규정과 그리고 주식 매수 선택권 관련된 규정이 이런 부분에 탑재가 돼 있어야지 향후에 어떤 법적인 보호와 효과를 갖다가 본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은 등기부등본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이 관련된 내용이 없다 하면 지인이나 아니면 지인이 특별하게 없을 경우 같은 경우는 이 관련된 도움을 받아서 등기부등본에 대한 부분에 등기 내용을 갖다가 탑재를 갖다 시키는 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네, 오늘 또한 강의를 갖다 끝까지 들어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